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이 영상은 기본 강의 12일차 보충 영상 두 번째입니다. 논증편 제3장 문제 30번, 문제 32번, 33번인데요. 이 문제는 12일차 강의 때 신촌에서는 진행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강남에서는 시간이 쫓겨서 살피지 못했는데 요걸 유튜브로 설명드리고 13일차 강의는 법률 문제죠. 법률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30번 문제 149페이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는 B의 보고가 자신의 견해를 입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첫 번째로는 A의 견해가 주어져 있고, 두 번째 문단에 B의 보고가 주어져 있죠.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좀 빠르게 보면은 재료가 같고 크기도 거의 같은 정육면체와 굴을 손으로 만져서 구별해낸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얻었다고 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순간 그는 만져보기 전에 바라만 보고도 어느 것이 정육면체이고 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만약 하면서 이제 자신을 논리 전개합니다. 만약 동그라미 별표 만약 모난면에 대한 촉각관념과 시각관념이 질적으로 같은 부류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은 부류라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모난면을 보자마자 정육면체임을 확실히 알아볼 것이다. 바로 인식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나 하면서 뭐뭐 때문이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매끈함이나 거칠함 같은 촉각관념이나 곡선이나 기다란 병 같은 시각관념은 전혀 다른 부류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게 아니다. 다른 부류다. 따라서 정육면체와 구의 생김새에 대한 촉각관념과 시각관계가 곧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밑줄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논리 전개해 본다고 하면은 얘가 여기처럼 얘가 같은 거라고 하면은 바로 인식할 거다. 그런데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13세 가량의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백내장 수술 후 새로운 시각 경험을 어떻게 반응인지에 대한 외과 의사 B의 보고, 그 밑에 있는 B의 보고는 나의 견해를 실제로 입증 동그라미 입증한 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B의 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리 판단 전혀 못했다. 어떤 대상도 느낌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생김새 전혀 판단할 수 없었고 대상 내부 추측할 수 없었다. 눈으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용 보기를 검토해 보겠는데, 자, 기억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B의 보고는 환자의 시각장애 정도나 지적 수준 등이 해서 시각장애 정도나 기적 수준 등이 끊어보시고 환자의 첫 시각 경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B의 보고를 보시면 시각장애의 정도, 그 다음에 지적 수준 등 요거 고려하고 있습니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죠. 일단 맞는 내용이죠. 일단 지적한 것도 맞고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B의 보고의 한계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적절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 때문에 고민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그러네 맞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과도 입증 못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부합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디귿 별표입니다. 디귿을 보시면 B의 보고는 환자가 구별하는 것과 환자가 말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데, 구별하는 것과 말하는 것 구분하지 않는데 구별하고 있습니까? 이 B의 보고를 보게 되면 구별하는 거 말하는 거 구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그냥 기술하고 있는 거죠. 보고를 하고 있죠. 환자는 시각 경험을 언어로 표현해내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 시각에 주어진 대상들을 구별하지 못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이걸 입증한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가 보고를 할 때 이 환자가 구별하는 거, 말하는 걸 잘 기술했다고 하면 그걸 보고서 그렇네 정말 구별하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가 그냥 구분하지 않고 쓴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판으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여기 썼는데 디귿을 가지고 이제 간혹 보면은 구별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B는 뭡니까? 입증 근거, 입증 사례로 제시된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다른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 논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구별했을 수 있잖아요 하면서 단순히 입증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납비판이다, 비판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건 적절치 못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실험 설계라든지 연구 설계 이런 것들, 해석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는 경쟁 가설을 제시하는 거. 다시 말하면 다른 해석 가능성만 제시해도 네 연구 설계에 한계가 있잖아. 이거 고려했어야 되지.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입증되지 않는 걸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비판으로 볼 수 있고 또 통제되지 않은 변인을 지적하는 거. 요것도 비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보고 하시면 좋겠고 간혹 디귿 같은 경우를 조금 어떤 의미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커터러 갔을 때 머리 깎으러 갔을 때 미용실 가서 깎는데 깎으러 가면 미용사가 이제 물어봅니다. 저한테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단정하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미용사가 생각할 때 조성우 고객은 특별한 머리에 대한 선호가 없나 보다. 이렇게 보고하면 사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말로 어떻게 깎아달라고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깎아주세요. 뭐 대충 깎아주세요. 적당하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 말을 몰라서 표현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아기한테 야 이거 어떤 걸 구분할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야 구분할 수 있어? 맞아? 이거 달러? 안 달러? 했더니 얘가 막 뭐라고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랬더니 보고하는 사람이 보고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애 아닌가 보다 하면서 구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애한테 말로써 물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 유아 같은 경우는 차이를 인식하는 건 뭘로 하냐면 동공의 크기로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못해서 보고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기가 이렇게 결과만을 보고하는 거 요거는 적절치 못하고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비판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보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32번 문제인데요. 32번 문제. 32번 문제. 좀 잘 안 먹네요. 32번 문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도 별 2개 쳐놓으시고 32번 문제 별 2개 쳐놓으시고 이 문제도 보는 이유는 보기 기억과 디귿 때문에 봅니다. 기억 별표 쳐놓으시고 그리고 보기 디귿 별 2개 쳐놓으시고요. 자 내용 보시면은 논증에 대한 반론 이렇게 했는데 논증은 주장이 제일 중요하고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자 내용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첫 번째 문제 제기만 좀 본다고 하면 신경학적 불균형이나 외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뇌 기능이 잘못될 수 있고 이것이 폭력행위나 범죄 행위의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경우 사람들은 그러한 원인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을 수 없게 될지 우려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뇌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접근이 되면서 첫 번째 문단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내 스스로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해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환상이며 우리는 개인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포기해야 되는가라는 게 문제 제기가 되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 왜냐? 사람과 뇌는 구분될 수 있다. 뇌는 결정되어 있지만 책임 개념은 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뇌와 달리 밑줄 별표 뭐뭐와 달리 사람은 자유롭고 뇌는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문단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이 될 겁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또 한번 조금 더 본다고 하면은 한 두 번째 줄에 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두 줄 묶어 별표인데 뇌는 자동적이고 법칙 종속적이며 결정론적 도구인 반면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행위자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거 사람은 자유롭고 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요거에 부연 설명하면서 이어지고 있죠. 자 기억입니다. 기억 별표 쳐놓으시고 내용 보시면 우리의 선택이나 그에 따른 행위는 미시적인 차원에 속하는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비롯의 동그라미 별표 비롯된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거 미시적 요소들은
완전히 이해되더라도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할지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약간 연결고리 좀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뭔가 고민할 수 있겠는데 요거 미시적 요소 두 번째 문장 앞에다가 하지만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 보시면은 우리의 선택은 미시적 차원에서 속하는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기원한다. 비롯되지만 하지만 앞에 집어넣으면 하지만 비롯되지만 하지만 미시적 요소들을 완전히 이해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하는지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두 번째 문장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합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문장이 약간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 두 번째 문장부터 하지만 연결시켜보니까 하지만 그러면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억을 별표치라고 한 거는 제가 강의 때 계속 발생적 오류를 얘기했죠. 발생적 오류가 시험 상황에서 표현될 때는 비롯된다라는 표현을 비롯된다는 표현을 바뀝니다. 비롯되었다. 다시 말하면 부전자전.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결정합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고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비롯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같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오류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서 뇌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뇌를 알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다. 라는 거죠. 따라서 발생적 오류와 묶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얘는 반론이라기보다는 부합하는 쪽에 가깝다. 이 정도 보시고 자, 니은은 여러분이 보시고 디귿 별 2개입니다. 디귿 보면은 사람들의 행동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관행에 불과하며 그런 관행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의 동그라미 별표 별 2개 쳐도됩니다. 전제하고 있을 뿐 인간이 실제 자유롭다는 걸 보여주지 못한다,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전제하고 있을 뿐 입증하는 건 아니다. 전제한다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가정하고 있을 뿐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전제라는 게 참이다 이 말이 아니죠. 전제한다는 건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전제라는 것은 가정하는 거다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놓고 출발점을 삼았다라는 거지 그게 확인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제라는 단어 가정이다라는 맥락에서 파악해보시고 입증된 거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한번 정리하시고 가면 좋겠고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결문제 가정의 오류다. 이렇게 성결문제 가정의 오류다 또는 출제 기간의 표현들 하면 논점 선취의 오류다. 이렇게 전제하고 논리전개했다라는 거가 오류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33번 문제를 보겠는데요. 33번 문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도 별표 쳐놓으시고요. 원문자 기억에 대한 반론입니다. 기억에 대한 반론. 요건데 기억은 뭡니까?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수정된 견해가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잠깐 볼게요. 죽음의 시점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인지 기능이라는 견해를 취해보자. 가정의 동그라미, 보자, 동그라미 별표. 여기서 뭐 특별하게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시험 문제 풀 때 가정하는 거 주의해서 보는 게 좋겠고 이 견해에 따르면 죽음은 인지 기능의 정지다. 그래서 인지 기능의 정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주고 있는데 예에 있는 게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을 주게 되는데 아무런 인지작용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지작용 없는 상태에서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잠 요거 얘기하면서 죽어있다고 해야 된다.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러한 발레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 견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견해 수정. 그래서 직접 동그라미 별표 죽음은 인지기능의 일시적 정지가 아니라 영구적 정지다 해서 원문자 기억 수정된 견해는 결국 영구적 정지가 되겠죠. 영구적 정지. 이 정도 보면서 기억과 디귿을 보겠는데 디귿 별표고요. 자, 기억 보시면 철수는 어제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꿈없는 잠을 자고 있다가 이건 뭡니까? 제시문에서 예를 들어준 거랑 똑같은 거죠. 인지기능의 정지, 일시적 정지죠. 현재까지. 그런데 3시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간 거니까 영구적 정지가 되겠죠. 따라서 3시부터 철수는 인지기능과 함께 신체 기능도 정지된 것이다, 멈추게 된 것이다 하면서 기억에 따르면 수정된 견해, 영구정지에 따르면 철수는 새벽 2시부터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맞는 판단이죠. 따라서 기억에 따른 추론은 적정을 해요. 맞는 판단, 추론을 하고서 하지만 하면서 이제부터 비판하는 거죠. 이때 철수는 분명 살아있었다고 해야 된다.
그때 철수를 깨웠다면 그는 일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 반론을 제기해주고 있는 거죠. 정리한다면은 기억에 따른 추론 제대로 하고 나서 비판하는 거니까 비판으로 웬만하면 반론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엄격하게 반론의 적정성을 판단하자가 아니라 반론의 형태를 잘 띠고 있는가 정도로 탄력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반면에 디귿 별표 쳐놓으시면 철수가 주문에 걸려서 인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주문은 영희가 철수에게 입맞추면서 풀려버렸어요. 그럼 다시 깨어난 거기 때문에 결국 영구적 정지로 간 겁니까? 아니죠. 결국 일시적 정지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기억에 따르면 철수는 주문에 걸려있는 동안 죽은 것이다. 이거 틀렸죠. 다시 말하면 기억에 따른 해석도 잘못한 거죠. 추론도 잘못한 거죠. 그럼 추론도 잘못해놓고 나서 비판하는 건 적절치 못하죠. 관련 없는 내용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전형적인 오답 유형입니다. 뭐냐면은 견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놓고 비판하는 거. 정리하면 견해에 대한 잘못된 해석 후 비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왜곡이죠. 왜곡 후 비판하는 거. 이거는 관련 없는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류랑 연결시키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랑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랑 연결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별표 쳐주시고 전형적인 오류 해서 요거 정리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론의 오답 유형에서 지지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견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비판하는 거. 이것도 전형적인 오답 유형이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또 필요한 내용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